안녕하세요. 코인 유니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매매를 할 때 많이 실수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달리는 경주마에 올라타라, 두 번째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라.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달리는 경주마에 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요런 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분봉으로 봤을 때 뭐 요런 상승 이런 걸 타라 라고 흔히 오해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달리고 있는 경주마긴 하죠. 근데 이 경주마는 너무 위험한 경주마라는 겁니다. 아니, 경주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무식하게 올라가죠. 약간 뭐랄까 로켓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게 올라가네 하고 이제 타려고 해도 우리가 타지 못하고 시체가 되는 이유, 이미 고점에 와 있거나 이미 펌핑이 끝나 있거나 우리가 알았을 때는 또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물량을 이제 많이 받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밀리면서 물량을 또 털 때도 또 밀리게 되고 뭐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1분 만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순간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 익절, 손절 모두 다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런 거 탈라고 하면 털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절대 안 건듭니다. 왜냐? 저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네 한번 타봐 하고 딱 탔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저도 처물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 이런 걸 겪었을 때 그냥 타고 가자 외치고 이제 좆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달리는 경주마에 올라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달리는 경주마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차트를 보시죠. 지금 차트입니다. 우리 이 비트코인이 31,000달러 저점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문용어로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문용어는 아니죠, 사실. 어쨌든 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리는 경주마란 무엇이냐? 바로 추세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내가 어떤 라인에서 매수를 받아도 상승 추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리는 경주마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분봉 기준이 아니라 이런 15분봉을 기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추세가 확실히 입증이 됐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기가 막힐 때 올라가네 더 올라가? 그럼 지금 사 하고 요런 라인에 사버립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요런 대략 7,000불이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역시 어떤 단기적으로라도 상승 추세에 올라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두 번째로는 뭘 생각해야 되냐? 아, 역시 조정이 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가격이 올랐으니까 파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건데, 그러면 조정이 온다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눌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니까 여기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잠시 쉬고 있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달리는 말을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달리는 경주마에 올라타라 입니다. 이게 안정적임과 동시에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도 그렇고 뭐 손익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하루 만에 돈을 막 몇백 배 불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몇십 배 불리고 몇백 배 불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되고
또 큰 관점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확인하시고 눌림이 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받고 그리고 그 경주마에 올라탄 다음에 그 경주를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주식에서 유명한 말이고 낙주 매매라고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매매 방법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다라는 것은 방금 말한 경주마를 올라탄다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경주마에 올라타는 것은 추세 매매를 하는 거라며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것은 역추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거는 역추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역추세 매매는 위험성이 상당히 따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역추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일단 하락입니다. 어쨌든 어느 구간에는 반등이 나와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예측하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 게 바로 역추세 매매라는 거. 그러니까 낙주 매매,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매매 방법인데 만약에 주식은 모르겠지만 코인에는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이런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정통으로 맞으면 진짜 선체로 사망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 좀만 한 10배만 땡겨서 받아도 여기서 바로 청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받았어도 5배면 여기 오면 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주 매매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낙주 매매도 또 다른 게 접근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냐? 역시 그것도 추세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락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락이 나올 때는 하락의 추세로 이제 매매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먹고 떨어지는 걸 먹고 떨어지는 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이 있어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피날레가 항상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피날레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어떤 추세의 전환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피날레라는 것은 여기를 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많이 남기면서 많은 반등이 나올 이 타이밍을 우리가 역추세 매매를 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가 쭉 떨어지다가 말아 올리는 힘이 심상치 않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는 역추세, 떨어지는 칼날은 아니더라도 얘가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 날카로운 칼날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게 스윙으로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서 스윙으로 쭉 끌고 가는 이런 방법이 바로 낙주 매매라는 건데 역추세 매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추세를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피날레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지표를 보는 어떤 눈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모닉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래량 RSI만 봐도 충분히 어떤 저점이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굉장히 어떤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지지 저항을 잘 긋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많은 라인들을 그어놓고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뭐 거래량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와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졌네 피날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상승분을 먹는 겁니다. 뭐 사실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하락이라는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락이라는 추세가 좀 많이 유지가 되었죠. 큰 상승은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락이 좀 길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인들이 단타를 친다 그러면은 역시 역추세 매매는 너무 도박입니다. 역추세 매매는 너무 도박이고 추세 매매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는 말을 확인하고 눌림이 왔을 때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장타 스윙의 관점이라면 역시 역추세가 더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네 한 3배율로 여기 뚫리면 지옥 가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고 한 5배율에서 3배율로 이런 구간부터 4만이 깨지면 최소 여기 라인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하나 걸고 한 5분할 요 정도로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해놓고 받은 다음에 그걸 끌고 가는 매매를 할 때는 역시 역추세가 좋습니다만 이건 알트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역추세 지금에 가장 어울리는 어떤 매매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트들이 이런 떨어지는 상황에서 요 구간 깨지면 여기까지 가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분할로 받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두고 스윙으로 매매를 가져간다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어떤 상승이 쭉 나왔을 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리는 경주마에 타라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라는 것은 1분봉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봉을 기준으로 최소 15분봉 부터 보는 거고 그런 추세와 역추세를 잘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추세 스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칠 때는 절대 역추세를 하지 않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 추세요, 역추세. 잘 읽는 능력과 그걸 타는 능력, 판단, 눌림 자리, 그리고 깨지는 자리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 확인할 필요 있고, 다른 보조 지표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 그런 급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나 아니면 역추세에 대해서나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매매 방법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많은 돈 보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